총 두 가지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노란색 배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가디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가디언 시스템인데, 종목은 위쪽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골드 있고, 그 다음에 유로 있고, 엔화 있죠. 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마스터님들도 그렇고 보시면, 지금 이 구간 보이세요? 오일? 여기 구간?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횡보하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 보통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횡보 구간이 나오면은 꼭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터지는 발산 장세, 즉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렴 후 발산 장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때 간단하게 보면은 이 선들보다 앞전에 이 캔들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쵸? 위에 있었죠. 그러면은 추세를 매수로 봅니다. 매수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에 배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이때 당시에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매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계약 가능하다. 그럼 5계약을 여기서 들어가요, 그냥. 5계약 들어가고, 그냥 버텨요. 버티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63.5불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목표값을 예를 들어서 63.8으로 잡아놨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청산이죠. 그쵸? 나는 64불을 목표값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64불에서 청산하시면 되겠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공매도가 있고 뭐 주식 선물에서 매도가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매수 전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양방향 동시 거래가 가능해요. 떨어져도 수익 낼 수 있고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선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선물, 여자친구한테 선물 갖다 준다, 뭐 아빠한테 선물 줬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선결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을 선결제한다. 즉 한 달 뒤에 물건값을 미리 치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뒤에 물건값을 미리 치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 100만원짜리 자, 뭐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100만짜리가 있는데 오늘 날짜가 뭐 1월 11일이에요. 오늘 날짜 1월 11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2월 11일 날 핸드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로? 70만원으로.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미리 1월 11일에 팔았어요. 100만원에. 그러면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이 10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 산 사람은 왜 샀겠어요? 둘 다 장사꾼으로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아니고. 자, B라는 그 장사꾼은 핸드폰을 100만원에 사서 나중에 한 달 뒤에 120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10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한 거고 A라는 사람은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해서 미리 판 거예요. 자, 근데 예상대로 2월 11일 날 핸드폰 가격이 100만원에서 70만원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만원에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한 달 뒤에 70만원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만원 싸게 샀잖아요.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30만원 손실이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은 30만원 수익을 본 거죠. 따져보면. 그래서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으면 B라는 사람이 당연히 돈 벌었겠죠. A라는 사람은 괜히 팔았네. 좀 더 올라가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조건 사야 된다는 공식 하에 A라는 사람은 100만원에 팔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70만원이 됐을 때 더 싸게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30만원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은 100만원에 매수해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70만원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0이 된 거예요. 얘는 플러스 30이 되고 만약에 이게 120만원이 됐다면 A라는 사람은 꼭 120만원에 사야 되거든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만원 손실 보고 120이라는 좀 더 높은 값에 사는 거죠. B라는 사람은 그때 가서 파는 거죠. 120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물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어쨌든 선물 매도고, 뭐 저런 뭐 사전적인 뭐 의미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매매할 건 절대 아니고요. 다 필요 없고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면 지금 이제 꼭거래 이것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쪽 거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투자의 메리트죠. 금융위기 때 당시에 급락을 했었죠. 금융위기 때 당시에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할 때 사람들이 잃을 때 누군가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저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계속 떨어질 때 옵션에서 풋옵션만 죽어라 사고 옵션만 죽어라 사고 했었는데 200만원이 2억 몇천이 됐었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다 잃었어요. 결국에. 왜? 방향 잘못 타가지고 난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럼 2억이 뭐 5억이 되고 5억이 10억이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복리로 계속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날렸어요. 물리니까 못 팔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200만원이 2억이 됐잖아요. 2억 찍고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팔아요. 왜? 또 2억 갈 것 같거든. 그러다가 5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더 못 팔아요. 왜? 1억이라도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다 2천만원 되잖아요. 다시 다 꼬꾸라져서. 그럼 또 못 팔아요. 왜? 어차피 뭐 수익 다 깎아먹은 거 에라 뭐 모르겠다 던져놓고 그때 뭐 가서 이제 패닉이 된 거지. 그리고 결국 손해보고 팔아요. 거의 대부분. 매도 신호 발생. 매도 신호 그러니까 발생.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급등했다 해서 사람들이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그게 실제 수익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이건 겪어봐야지 이제 그 뜻을 알지, 막상 이걸 처음 맛본 사람들은 현재 꿈과 희망에 쌓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부러워하실 건 없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가디언 시스템을 잠깐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상하단선이 촘촘하게 교차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구간 있죠? 이게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이 벌어졌죠? 이 구간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상하단선이.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보통 발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산 영역이고, 현재 오늘 장세를 잠깐 복귀한다면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눌림시 매수 대응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수장이었습니다. 저점 매수 대응으로 처음에 수익을 내다가, 지금 보면 이 가디언 하단선 있죠? 하단선이 뭐냐면 이 선들 중에서 제일 밑에 선, 그리고 제일 위에 선만 보시면 돼요. 선이 여러 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위에 선, 아래 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밑에 선 기준에서 밑에 선을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매수 쪽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이 깨지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뭘로 본다?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 어떻게? 낙폭 키울 때 청산하면 되겠죠. 여기가 내가 1318포인트에 샀는데 나는 한 20틱만 먹고 빠질래. 그러면 한 대략 요쯤에서 팔면 되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은 또 재매도 하셔도 돼요. 샀다 팔다 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 가디언 시스템 최상단선 있죠. 제일 위에 선. 이게 돌파됐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안착돼 있죠. 지금 뭐다 그러면? 매수다. 자, 그러면 지금 시세 분출은 매수 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상하단선의 진폭이 아까는 요만했는데 지금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한 다섯 틱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지금 수렴돼갖고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그러면 곧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시장가로라도 들어가셔야 되고, 보통 손절은 이제 가디언 하단선이 현재 1318.4포인트인데 여기서 10틱 아래이기 때문에 1317.4쯤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아둡니다, 보통.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현재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고, 잠깐 일봉을 체크해볼까요? 일봉을 체크해보면 현재 1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급등한다면 지금 전일 고점이 1328.6이거든요. 최대치는 그쯤은 올라가지 않겠나 전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깨지면은 매도 스위칭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골드 매수가 제일 좋습니다. 골드 매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일은 지금 너무 올라갔죠? 사실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께서는 대기, 오일은 대기, 골드는 매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유로 한번 볼까요? 좌측 하단이 이제 유로죠. 유로가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세요? 유로 지금 내려간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단선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상단선이고 밑에 게 하단선이에요. 제일 위에 선, 제일 밑에 선만 보시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하단선 저항 맞고 이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때 수익을 냈었어야 돼, 원래. 여러분들이 제가 자리에 없더라도 가디언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매도 시점을 보고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수익 연타 한 두세 번은 먹었겠지. 여기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한 계약 기준으로 해서 한 3, 40만원 그냥 먹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뭐예요, 그러면? 매도예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건 추세를 매도로 보셔야 돼요. 왜요? 왜 매도를 봐요? 왜 여러분들 매도를 못 가요? 그냥 이건 간단해요. 지금 이게 밑에서 놀다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매도를 보실 때 이 제일 위에 선, 상단선만 안 깨면은 다시 하방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향, 뭐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만 맞추면 승률 50% 이상 나옵니다. 60% 그냥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대충 그냥 딱 보자마자 유로 매도네? 그냥 여기서 매도 샀어. 그냥 던져놔. 그럼 가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손실 한계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의 변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상단선 기준 손절 열틱 잡아라 했잖아요. 매수는 하단선 기준 손절 열틱이니까. 그럼 이게 내 손실의 커트라인인 거예요. 내 손실 커트라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나는 매도를 받지만 예상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절. 이때가 손절인 거예요. 왜? 내 예상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예상대로 가면은 뭐 홀딩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선이 돌파됐어.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매수를 봐야지. 지금 골드 봐봐요. 골드가 우측 상단에 있는 게 골드인데 골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항을 받았었죠. 근데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단선을 뚫었죠? 그러면 매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로 같은 경우에 아직은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손절 나갔다 해서 두려워할 거 없는 게 손절이 어차피 짧아요. 짧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 손절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무조건 따라 붙는 게 좋아요. 에나 한번 볼까요? 에나 보면은 오늘 이렇게 하단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단선 저 위에 흘러간 거 보이세요? 자, 저는요 매매를 할 때 제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딱 보고 이 자리다 싶으면 기다려요. 그러니까 진입가를 미리 걸어두고 기다리는 전략 펼칩니다. 왜냐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시장가로 들어간 분도 있는데 저는 지정가로 들어가요. 지정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990에다가 에나 매도를 걸어놨어.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유를 갖는 매매를 좀 추구하거든요. 여유. 저는 여유 있는 매매를 좋아해요. 왜냐면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손절이 덜 나가고 익절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손절 나갔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스위칭해서 또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를 단타성으로 막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짜잘한 것만 먹어요. 그러다 보면 큰 걸 놓쳐요. 물론 이제 짜잘한 거 먹는데 손절도 짜잘해.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긴 나는데 엄청 큰 건 아니죠. 뭐 하루에 뭐 일당 한 5만원, 10만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선물은요, 여러분들 선물 뭐 5만, 10만원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땡겨줘야죠. 얘들을 한 번씩 땡겨줘야 돼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매일 누적 수익이 나오면 좋은데 저도 손실 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크게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손실 난 거는 결국 한 방에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에 뭐 한 1,000만씩 벌어줘야 뭐 좀 뭐 차도 하나 사고 뭐 빌딩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되지. 하루에 5만 10만 벌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럴 바에 그 회사 직장생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전업 투자할 정도면은 하루 일당은 진짜 한 50만원 최소한 생각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선물은. 선물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골드는 지금 매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깨지면 매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잡혀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손절이 나가더라도 내가 손절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진입에 대한 이유, 손절에 대한 이유, 청산에 대한 이유. 진입과 손절과 청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없이 그냥 매매하면은 누적 수익이 아니고 손실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어요. 짜잘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신 분도 있어요. 물타기로. 그런 분들은 거의 승률은 90% 나와요. 승률은. 근데 10%의 손실 구간이 있는데 10번 들어가면 9번 먹고 1번 잃거든요. 그 한 번이 앞에 수익 다 꼬꾸라지게 해요. 한 방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매매가 절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잠깐만 다시 또 말을 하자면 지금 봐요. 지금 유로 또 내려가죠. 지금 유로가 지금 이게 추세가 하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매도만 보면 돼요. 자, 오일은 추세가 뭐예요? 매수죠. 얘도 매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매수는 매수인데 진입을 잘해야겠죠. 어디?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기다려요. 가전 상단선. 자, 골드는요. 추세가 뭐예요? 얘 매수예요. 진입은 어디? 지금. 손절은 여기 하단선 기준 10틱 아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퍼님 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손절 나가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 각오하고 해야지. 손절 각오 안 하고 어떻게 이거 선물 매매를 해요? 선물은요 끊고 매꿀 잘해야 돼. 진짜 이거 선물은 이거 정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갔어. 매수에다가 정을 줬는데 이게 매도로 바뀐 거야. 그럼 정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놓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물리는 거지. 그러다 어떻게 돼? 깡통 나는 거예요. 정을 주면 안 돼. 이놈의 선물은 끊을 때 탁탁 끊어줘야 돼. 예를 들어 갑자기 매수가 매도로 바뀌었어. 그럼 바로 매수야 꺼져라 이러면서 바로 이제 헤어지고 바로 이제 매도로 바꿔야지. 갈아타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매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냉정하게 자 매도 잘 가라. 다시 매수 잡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맺고 끊고를 잘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서 저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 선물에서는 전 철저하게 잘해요. 인간관계는 뭐 정이 있어야죠. 뭐 솔직히. 인간관계에 정이 있어야 되고 선물할 때만 진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적과의 싸움이거든요. 적과의 싸움.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적이에요. 그냥 나 빼고 다 적이야 얘들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적인 거예요. 왜? 누군가 이래 누군가 버니까.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적인데 우리 방은 뭐 어차피 같은 뭐 시스템을 보니까 같은 편이고 우리 빼고 다 적인 거예요. 그냥 그 적들한테 정줄 필요 없잖아요. 적들이 갑자기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는데 그럼 같이 가야 돼요. 매도 쪽으로. 그때는 적과의 동침을 간 거지. 그래서 갈아탄 걸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끊고 맺고 잘 하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에나 잠깐 볼까요? 지금 에나 잠깐 보면은 에나가 뭐예요? 에나 모르는 분도 있던데. 에나는 일본 돈이에요. 일본 돈. 제가 하도 에나니까 에나를 모르는 분도 가끔 계세요. 에나가 뭐냐? 옌이라 하죠. 옌, 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나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가디언 상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하단선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상단선이 이렇게 가요. 그럼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서만 보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밑에 있을 때는 매도를 받겠죠? 근데 내려갔다가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도예요. 왜? 위에서는 못 깼으니까. 밑에 내려갔다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매도인 거죠. 그럼 어떻게? 매도만 때려버린다. 그럼 지니가는 어떻게 잡아요? 지니가는 요게 영역이 벌어져 있을 때는 이 상하단선 영역의 중심 라인을 지니가로 잡아요. 그러면 대략 어디쯤 돼요? 여기가 진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 손실일 수 있어. 근데 결국 내려오잖아요. 왜? 방향이 매도니까. 근데 손절을 어디서 잡어? 상단선에서 10틱. 상단선이 얼만데? 에너 상단선이 8894.
8894에서 10틱이면은 8999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럼 여기 터치하기 전까지 매도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거나 그냥 매도만 보다, 얘 터치했어. 그럼 이제 매수로 보는 거야, 올라탔을 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마스터방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지금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오일은 매수 추세, 그 다음에 골드 매수 추세, 유로 매도, 엔화 매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략도 있어요. 골드가 매수인데 엔화는 매도야. 근데 보통 골드랑 엔화가 같이 가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면은, 자, 최근에 이제 골드랑 엔화가, 자, 이렇게 좀 볼게요. 보면은, 자, 이 구간까지는 좀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여기까지는. 왜냐면, 예, 골드 차트 좀 더 축소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죠. 골드가 떨어지면 엔화도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지면 골드도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비슷하죠? 근데, 디커플링 현상이 여기서 좀 발생이 됐었어요. 골드는 급등하는데, 엔화는 횡보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약간 약세가 나오긴 해요. 근데, 골드는 이미 매수 돌아섰고, 어제 장대 양봉 나왔었죠? 그쵸? 근데, 엔화도 이제 좀 있으면 뭐 매수로 바뀔 수도 있겠죠. 왜? 골드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매일 같이 보면 안 돼요. 골드가 매수니까 엔화도 매수, 또는 엔화가 매수니까 골드도 매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각 종목을 따로따로 끊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파동 보면은 유로랑 엔화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로랑 엔화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둘 다 매도에. 그쵸? 둘 다 통화 선물이라서 그래요. 화폐. 근데 서로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유로는 올라가는데 엔화는 횡보라든지 또는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선물 거래하실 때 자꾸 같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같이 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면 이도 저도 아닌 매매를 또 하게 됩니다. 기준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뭐랄까, 그 바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는데, 무슨 바보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진짜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두 번째, 너무 많이 아는 바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는 바보가 있고, 공부만 하는 바보가 있어요. 이 둘 다 골 때린 거. 이제 왜? 진짜 바보는 진짜 몰라서 읽고, 이 공부만 한 바보는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손실이 난 거예요. 이 둘 다 수익이 안 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실제 수익 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좀 나사 하나 풀고 매매한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매매하신 분들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매매 경력이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겠어요. 그쵸?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뺑뺑뺑뺑뺑 다 돌고 와서 결국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와요. 결국 단순함을 찾기 위해서 이 복잡함의 길을 걷다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알기 때문에, 전 답을 이제 알겠거든요. 이 답을 알아서 계속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15년 동안 돌지 마세요 라고 해서 빨리 가는 길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또 그럴싸하게 들을 때는 예 하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나중에 점점 뺑뺑뺑뺑뺑 돌아. 계속 돌아. 쭉쭉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요, 산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드 봐야 올라가죠? 그쵸? 왜냐면 먹겠지, 뭐. 봐야지, 뭐. 또 얼마 가나. 그래서, 그래서 자꾸 단순하게 매매하려고 하세요. 내가 이때 동안 공부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 공부했으면 수익이 나야지. 근데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수익 나는 공부 방법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가디언이 어제도 좋았어, 이거. 어제도 좋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세가 전반적인 흐름이 꽤 깔끔했고. 그 다음에 오일이 오늘 진짜 완전 퍼펙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하다 어제 지표 때문에 흔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매도 쪽으로 마감이 됐죠. 횡보하다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초급등. 어제 유로 초 대박을 좀 먹었었죠, 사실. 어제 유로가 요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봐봐요. 위에 차트는 오일이야. 오일 요렇게 올라갔어요. 봐봐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오일 흐름이 어떻게 갔어요? 수렴하고 위로 터졌죠? 유로 어떻게 올라갔어요? 수렴하고 위로 터졌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차트가 비슷해. 비슷해요. 그쵸?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차트들은 예전에도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 나왔던 차트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온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자꾸 복귀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다 보면 보여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 말한 사이에 지금 이거 골드도 수익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흔들든가 말든가 지랄 발광을 털든가 말든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일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오일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일 매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근데 안 사지 잘. 왜? 여기서 사고 싶으니까. 골드는요? 샀어야지. 왜? 싸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터지기 직전이잖아, 얘는. 유로는요? 아까 샀어야지, 요때. 이미 터지고 나서는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매매를 터지기 전에 사야 되는데 터지고 나서 사요. 터지고 나서. 아, 간에 살걸 이라는 후회를 하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후회할 건 없고 그냥 또 줘요. 그냥 무리해서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 잘하는 방법은요, 기다리는 전략을 잘 취하면 이깁니다. 이거는 기다리는 전략만 잘 취하면 이겨요. 근데 기다리는 것도 뭐 어디서 기다려야 될지 뭐 알아야지 기다리지. 그쵸? 그런 거는 자꾸 이제 수익 나는 기법을 배워 가셔야 돼요. 근데 100% 수익 나는 기법 없어요. 뭐 70%나 80%짜리 있지만. 그럼 나머지 20, 30%의 손절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누적 수익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하다 보면은 보통 제 매매 기법 기준으로 이제 가디언 밝기 보면은 7, 8번은 수익이 나는데 두세 번은 손절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때마다 손절이야. 왜? 수익 날 때 구경하다가 손절 나갈 때 들어가거든. 참 이 또 아이러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쭉 꾸준하게 가세요. 꾸준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일은 63.7 가디언 상단선 매수 준비, 골드는 지금 들어갔어야 되고, 유로는 일단 가디언 중심에서 매도, 엔화도 가디언 중심에서 매도 유지, 손절은 상단에서 10틱, 상단에서 10틱, 매수는 하단에서 10틱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방 이제 발키리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볼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오늘 특별히 마스터방 차트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마스터방이란 마스터방이 이제 가디언하고 베이직방이 이제 발키리를 매매하는데, 그렇다고 발키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발키리가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디언이 매수인데 발키리는 매도야. 그런데 가디언이 맞을 때도 있고 발키리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승률로 따졌을 때는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발키리 같은 경우에 70에서 보통 75% 승률이고 가디언은 거의 한 75에서 80% 승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 승률인데 손절 값으로 따져보면, 횟수로 따져보면은 이제 한 번 정도 손절이 더 나가냐 안 나가냐 차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조금이라도 승률 높은 기법을 쓰고 싶다면 가디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응용. 수렴 발산 전략과 패턴을 공부하고
일봉 분석까지 마스터를 하면은 가디언 갖고 이제 다계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크게 낼 수가 있어요. 다계약이라 해봐야 뭐 한 3계약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략 펼칠 수가 있고,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정확한 타점 그리고 단타가 좀 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유로가 여기서 딱딱 저항받죠. 자, 아까 지금 제가 가디언으로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해하시겠지만, 자 봐봐요. 발키리 잠깐만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장횡 보니까 좀 교육 좀 하겠습니다. 잠깐 마스터님들은 9시 넘어서 잠깐 기법 교육 좀 들어갈게요. 자, 이게 5일이에요 5일.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5일 5분봉, 밑에 건 10분봉이에요. 자, 봐봐요. 이게 10분봉이죠? 5일? 위에는 5분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점선을 보셔야 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5일을 딱 켰어. 그럼 보자마자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점선이에요. 점선. 자, 제가 적어드릴까요? 자, 적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베이직방어 초보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 좀 쉽게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종목을 먼저 선정하겠죠. 두 번째, 자, 5분봉 점선 체크. 세 번째, 10분봉 점선 체크. 매수 신호 발생. 점선 체크는 뭐다? 빨간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빨간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 파란색 점이 빨간색 점보다 위에 있으면 매도예요. 근데 5분봉 10분봉이 둘 다 매수면 제일 편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오일은 5분봉도 매수 10분봉도 매수예요. 그럼 둘 다 매수잖아. 그럼 뭐예요? 매수만 보면 되지. 그쵸? 물리더라도 매수에 물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체크했죠? 이거는 뭐다? 추세 체크예요. 방향, 매수, 매도, 이걸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뭐하냐? 진입가 선정. 진입가 선정하고 나서는 손절가 선정, 그 다음 청산가 선정, 그 다음에 기다림. 그냥 순서는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보통 진입가 잡아낼 때는 저 위에도 써져 있는데 당일 시가나 전일 종가, 중앙선이나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이런 선들을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선, 전일 고점, 전일 종가, 당일 시가. 전일 종가가 뭐예요? 어제 끝난 가격. 당일 시가는 오늘 시작한 위치예요. 그런 선들이 사실 의미 있는 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이제 매물대를 활용하는 이유는 의미 있는 자리 진입하기 위해서예요.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다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63.94 이게 뭔데? 63.95는 또 뭔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즉 의미 있는 자리가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의미가 없으면 설명 어떻게 해요? 사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3.94가 뭐야? 이거 어제 전일 고점이야. 보니까 63.67이 전일 고점이야. 이 새끼 사기치네. 그쵸? 그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의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 선이라는 게. 그래야지 의미 있는 자리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다려요, 처음에는. 중앙선. 그리고, 이건 뭐 말하자면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중앙선이 있고, 전일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 있고 시가가 있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선이 4개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선이 4개 있으면 이 선 4개를 이어요,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위의 선과 제일 밑에 선을 진입가로 잡으면 돼요. 자, 보면은 지금 제일 위의 선이 63.76이야. 매수 신호 발생. 제일 밑에 선은 63.5야. 매수 신호 발생. 26틱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때 손절 10틱, 여기서 들어갈 때 손절 10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63.76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3.76 매수
손절은 여기서 10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63.66이 되겠지. 근데 실제 진입은 어떻게 해요? 실제 진입은 저 선에 닿을 때도 있고 코앞에서 갈 때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실제 진입은 두세 틱 앞에서 진입. 그러면 63.79 매수, 손절은 10틱이 아니고 내가 3틱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13틱이 된 거예요. 따져보면은 63.66이 되잖아. 그럼 요거나 요거나 지금 손절은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딱 기다려야지. 그 다음 진입은 여기에 딱 기다린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진입가 잡아냈죠? 청사는 보통 15틱 잡아요. 15틱. 물론 내가 팔았는데 100틱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청사하는데 15틱이 제일 적당해요. 오일이랑 골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팔았어요. 또 와. 그럼 또 사. 또 팔어. 샀다 팔아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깨졌어. 그 다음 플랜 B 어디? 저 밑에 63.5 여기서 또 대응. 그럼 앞에 손절 나간 거 뭐 찾아오면 되지. 뭐 13틱밖에 손절 안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줄 때 다 들어가자. 거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에 8번을 안 썼네.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매매 기법을 쓰는데 종목을 여러 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일, 골드, 유로, 엔화, 발키리든 가디언이든.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어차피 매매 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는 것 방식 똑같아요. 종목만 다른 거고.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몰라요. 오늘 오일이 좋을 수도 있고 골드가 좋을 수도 있고 유로가 좋을 수도 있고 엔화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장이. 그렇잖아요. 이 선물 시장은 뭐 있는 줄 아세요? 패턴 알려드릴 거예요. 횡보장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장이 있습니다. 위나 아래 터진 장. 그리고 변곡점장이 있어요. 올라가다 꼬꾸라져, 내려가다 올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장은 크게 봤을 때. 맞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 횡보장이 나오면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흔들기에. 그렇지만 이 전 종목이 횡보장 나올 때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추세 매매 접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오일이 흔들었어. 내가 오일 손실 한 50만원 봤어. 그러면 골드 유로 엔화는 플러스 뭐 80만원, 뭐 플러스 30만원, 뭐 플러스 뭐 70만원 뭐 이렇게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날 누적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한 종목에 몰빵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4계약 가능해. 내가 4계약이 가능한데 4계약을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하나 총 4종목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물론 이제 오일이 오늘 좋았는데 오일에 4계약 다 들어갔으면 좋지. 그럼 주식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주식도. 주식 왜 분산 투자예요? 그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뭐 현대중공업 요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골로 갈 뻔했지. 삼성전자에 몰빵했어봐요. 대박 났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지나봐야 알잖아요. 지금 당장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현대중공업에서 10만원 손실 났어. 근데 삼성전자에서 80만원 수익 난 거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7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들어가면 뭐 몰빵 상패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오늘도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산 투자하면은 이건 누적 수익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선물은 그래요. 선물은 대신 핵심은 이제 기법이 있고 나서지. 기법이 있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파동이랑 패턴의 차이? 파동이 있고 패턴이 있잖아요. 파동과 패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뭐 이러한 뭐 패턴이라든지 딱 맞아 떨어진 게 있는데 파동은 뭐예요? 큰 흐름은 비슷하다. 바닷가 가면 파도 치죠. 파도 모양새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 이제 뭐랄까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동은요, 봐봐요. 잔파동이 있고 굵은 파동이 있는데, 이런 파동이 있을 거고, 좀 더 큰, 이런 파동이 있을 거고, 더 큰 이런 뭐, 헤일 같은 파동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패턴이라는 것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선에서 딱 저항받고, 이 선이 올라타면 딱 올라가더라, 매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파동은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파동만 공부하면 망해요. 패턴을 봐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운 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결국 패턴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매매 기법 찾고 있죠? 매매 기법이 뭐다? 패턴이다. 매매 기법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나만의 법칙을 찾는 거거든요? 규칙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패턴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면 진짜 저거 뭐야, 진짜 좀 뭐랄까, 저희 회사 나오셔서 좀 교육 좀 받으셔야 돼,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러한 기본적인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저게 없는 상태에서 감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뭐 이 정도 돈이 하면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뭐 선물 오셨겠지만, 그 한두 번 날려봐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클릭도 못해. 클릭도 손에 땀이 나갖고, 아 여기서 사야 돼 저기서 사야 돼 덜덜덜 떨고 있고, 맞잖아요. 그래갖고 전쟁터에 못 나가요. 전쟁터 나갔는데 총 들고 나가긴 나갔는데 총 쏠 라인 무서워가지고 뭐 고개를 못 내밀어. 그래갖고 어떻게 저걸 사살합니까? 내가 죽지 그러다가. 맞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들어갈지 정확히 정신 차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터인데, 지금이 이게 전쟁터인데, 돈은 내 병력이야, 내 군이야, 내 군. 그렇잖아요. 내 부하고 돈은. 그럼 얘들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좀 죽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하다 보면 손절이지 그게. 근데 어떤 애들은 몇 놈 더 죽였어. 그럼 익절이지.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 우리가 더 많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드 지금 흐름도 지금 보면 지금 매수장이거든요, 사실. 얘들도 지금 골드가 자 종가 돌파했고 중앙선 돌파했고, 그리고 시가 위에 올라탔죠. 그렇죠? 게다가 발키리 매수, 그 다음에 중기 발키리는 이제 붙어 먹었어. 지금 중기 발키리 보면 푸른색 점 붉은색 점 붙어 있죠.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위에 5분봉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분봉도 애매하다 싶으면 종가, 시가, 중앙선보다 현재 시세가 위에 있느냐. 시가, 종가, 중앙선보다 위에 있으면 전반적으로 매수장이에요. 아래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장입니다. 한번 봐봐요. 아까 지금 이때 당시에 보면은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게다가 시가와 중앙선과 종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때는 매도로 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탔을 때는 매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매도, 이때는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럼 매도 들고 있다가 손절하고 매수 쪽으로 스위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가 손절이 20틱 나갔으면은 뒤에 익절을 뭐 30틱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유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수 신호 발생. 유로가 봐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리까리한 위치인데, 왜 아리까리하냐. 5분봉을 봤을 때는 얘가 매수거든. 5분봉에서는. 10분봉은 뭐예요? 매도예요. 왜? 푸른색 점,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아리까리 할 땐 뭘 말했어요? 자, 5분은 매수인데 10분은 매도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모르겠죠. 모르면은 종가랑 시가랑 중앙선을 보면 돼요. 그치, 우리 하이로님 뭐 완전 뭐 마스터 하셨죠? 우리 하이로님 진짜 마스터 방에도 오래 계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건 다 다 보실 줄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봐야 돼요? 5분봉은 매수지만 10분봉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로 보는 거예요. 매수 신호 발생. 결국에는 매도를 봐야죠. 진입을 할 때는 어디? 이런 선들에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단타는 뭐 10틱 치든 뭐 8틱 치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진입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진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해. 여기 뚫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 두 번째 매도는 저 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선에서. 1차선, 2차선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결국 매매도 마스터 되실 거예요. 일단 머리로 마스터가 되는 게 우선 관건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마스터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당장 바뀌면 좋긴 한데 참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나 잠깐 볼까요? 에나 볼게요. 매수 신호 발생. 나는 이게 선물이 좋은 게 종목이 다양해서 좋아요. 종목은 다양한데 기법은 똑같아. 그러면 되게 쉽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법에 전 종목이 대응 가능하니까 그냥 똑같이 매매하면 돼요. 똑같이 호가만 좀 다른 거지 뭐. 그렇잖아요. 호가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자 봐봐요. 지금 위에 게 에나 잠깐만 에나지. 에나가 이제 일본 돈이죠. 일본 돈 거래하는데 비트코인 할 바에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보면 에나 5분봉은 매수예요. 10분봉은 매도예요. 그쵸? 5분봉은 매수인데 10분봉은 매도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또 선택의 갈림길에 쓰는데, 이때 왜 갈림길에 쓰느냐? 얘는 매수고 얘는 매도니까.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애매하다 싶으면 중앙선과 시가와 종가를 보는데, 자, 이 선들이 요렇게 있는데 현재 시세가 그 선들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럼 뭐다? 매도다. 손절은 여기서 한 10틱만 잡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은 그 다음 매도는 어디서 한다? 여기나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죠. 여기서 들어갈지 애매해지죠. 자, 요걸 박스로 끄어. 아까 뭐라 했어? 제일 위에선 제일 밑에선 선 끄라 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 박스에서 매도 쳐. 박스 하단. 그 다음 두 번째 매도는 박스 상단 매도인데, 박스 상단 매도 치려고 하니까 종가 시가가 중간에 끼어 있어. 그러면 종가나 시가에 매도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대신 여기서 조건은 손절은 박스권 상단에서 10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시가에서 손절 10틱 잡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손절만 탁 터치하고 탁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시가에서 10틱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손절만 따먹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나 여기서 매도하되 손절 좀 길게 잡는 거예요. 저 파란색에서 10틱 위. 근데 보통 이렇게 박스가 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 일단 매도 들어가고 제일 박스 하단. 두 번째 매도는요, 이 선 두 개가 있죠. 종가 시가. 그럼 둘 중에 위에 거를 들어가세요. 매도를 종가로. 손절은 저 위에 거 기준 10틱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에나는 뭐다? 매도다. 그러니까 매도 보시면 돼요. 매도.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어떤 종목이요? 응? 아, 시가랑 종가가 매수 진영이요? 지금 이거요? N요? 매수 진영이 아니고 매도죠, 매도. 지금 보면 이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 점선을 보셔야 돼요, 점선을 보면은, 지금 밑에 이게 5분봉이고, 밑에 거는 10분봉이거든요? 5분봉은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죠. 그럼 뭐예요? 얘는 매수로 보셔야 되고요. 밑에 10분봉은 푸른색 점이 붉은색 점보다 위에 있죠. 그럼 얘는 매도로 봐야 돼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이건 매수고 얘는 매도야. 뭘로 봐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중앙선과 시가 종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영역 안에 시가 종가가 있다 해서 매수 영역에 있다, 그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보다 시세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시세가. 그래서 매도로 보셔야 돼요. 시세가.
이 색깔 필요 없어요. 매도 이거는. 신호 발생. 색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기존의 걸작 차트는 저 색깔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얘 발키리 같은 경우에 저 색깔 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N화 이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매도를 걸어 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N화는 현재 매도 추세로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다시 오일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오일 보면은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파란색 영역 안에 시가종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다 해서 매도가 아니고 현재 시세가 이 선들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매수로 보셔야 되고 이 선들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매도로 보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빨간 점선이 여기가 5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교차되어 있는데 이게 5분봉 차트고 밑에 거는 이게 10분봉이 10분봉. 이 보이세요? 10분이라고? 지금 여기 10분 적혀있죠. 요 위에 건 5분이잖아요. 이게 요 밑에 것만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요 가운데 요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추세선 이거는 약간 이제 제가 신호로 따로 만든 선인데 그냥 붉은색 점이 푸른색 점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로 보시면 돼요. 파란 점선과 빨간 점 두 개씩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매도세. 파란색은 매도 세력, 빨간색은 매수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세력이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파란 세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로 보시면 돼요. 세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선. 네네네. 세력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별로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터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좀 뭐랄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들어오다 보면 좀 꾸준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말했네요. 자 매매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도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네,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